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수시로 체크하여 유튜브에 공개 답변을 드리던 중입니다. 얼마 전 명쾌한 패밀리 한 분께서 환자 관리 차원에서 넌지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환자 한 명을 소개해서 명쾌한 한의원에 보냈는데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본 후에 몸져 알아 누웠다고 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힘들었다는데 검사 후에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진료 시간 중에 그렇게 물으시면 너무 예민한 분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렇게 제 대답이 짧으면 아쉽죠. 아쉽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명쾌한 알러지 검사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유난스럽게 아픈 분을 놓고 왜 예민하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명쾌한 알러지 검사가 그렇게 힘든 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날부터 금식하라고 아예 물도 먹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한다 치면 약을 탄 물을 몇 병을 억지로 먹어가면서 강제로 설사를 하고 시작해야 할 거고요. 수면 내시경을 한다면 검사 후에 정신이 혼미할 테니 혼자 운전해서 귀가하지 말고 보호자와 동반하시라고 합니다. 피를 뽑는 혈액 검사도 바늘을 찔렀으니 아프잖아요. 알러지 유발 검사는 피부에 수십 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을 일부러 주사하고서 부풀고 간지럽지는 않은지 피부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명쾌한 알러지 검사는 아주 심플할 겁니다. 팔을 눌러보는 게 다잖아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는 HA 응용 근신경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육 반응 검사입니다. 샘플을 몸에 접촉한 후 근육 반응으로 뇌와 신경계의 이상 반응을 체크합니다. 알러지 샘플을 손에 쥔 상태로 억지로 힘줘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르는 힘과 환자분이 버티는 힘을 일정하게 정해놓고서 검사를 합니다. 알러지가 없는 물건을 접촉하면 버티는 팔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뭘 손에 쥐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팔에 힘을 줬는데 힘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알러지가 있는 물건을 접촉하면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누르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팔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원장님이 갑자기 너무 세게 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시지만 팔 힘이 무지막지한 야구선수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데 어떤 물질을 접촉했을 때는 멀쩡하고 또 다른 물질을 접촉했을 때는 아예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을 초진 때 반복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육 검사상 약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저 근육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체에 접촉한 그 물질 때문에 장부와 혈관, 신경계 조직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신경계가 표현해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물질을 계속 접촉하거나 계속 먹고 살았다가는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으로 인체에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팔을 그렇게 많이 눌렀으니까 팔이 아프고 몸살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7, 8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근육 반응으로 미리 체크를 다 하고 나서 이것에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게 맞죠 하는 느낌으로 최종 확인을 할 때만 여러분의 근육을 사용하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팔 좀 누르는 게 아파서 알아 누웠다 하시면 솔직히 너무 오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한두 달 남은 중환자도 아닌데 알러지 검사를 하고 알아 누우시는 분이 실제로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팔을 세게 눌렀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명쾌한 한의원 원장실에 가득 들어있는 정보의 에너지 때문에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초진 때 손에 쥐고 검사하는 유리병 샘플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명쾌한 최 원장 유튜브 영상으로 길게 설명드렸어요. 바로 동종요법 약물입니다. 동종요법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그만 유리병 형태로 여러 종류의 레시피를 판매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입에 몇 방울 떨어뜨려 먹는 약 느낌이죠. 그러나 제가 사용하는 동종요법 약물이란 세상의 모든 물질을 정보화시켜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원장실 벽장 한가득 정보가 들어있는 유리병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물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이라 아무 느낌이 없지만 에너지 바이알이 15 내지 30cm 가량 가까이 접촉했을 때 뇌신경계는 알러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물질에 알러지가 있다면 신체의 기가 흐트러지고 경락의 에너지 막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인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근육 반응 검사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락의 막힘 상태가 유발된 것은 일시적입니다. 가까이 접촉하면 그런 기의 봉쇄 현상이 일어나고 그 물질에서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주 기 흐름이 나쁜 분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 에너지에 예민한 분들은 15 내지 30cm가 아니라 5m 이상 멀리 있는 알러겐의 기 에너지까지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커피를 마셔서 위가 쓰린 게 아니라 사무실 1층에 입주한 커피숍에 가득한 커피의 에너지만으로도 몸의 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MRI, CT, 엑스레이, 혈액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암 환자 이상의 통증을 느끼며 정체불명의 증상으로 고생하시곤 하십니다. 예전에 한의원이 좁았던 때는 원장실과 대기실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원장실에 가득한 정보 와이어의 에너지에 압도되어 대기실에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뭐가 누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발된 알러지 반응은 원래 자연적으로 해소되어야 정상입니다. 손에 알러지 유발 물질을 접촉하면 기흐름이 막혔다가 손에서 놓으면 기흐름이 정상이 돼야죠. 그러나 10대까지 아이템을 접촉한 후에 아예 두꺼비집이 내려가듯이 인체에 기흐름이 봉쇄된 것이 해소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흐름이 물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제가 열심히 혈자리를 자극하고 반복적으로 기순환을 정상화시켜야 겨우겨우 알러지 검사가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알러겐을 많이 만진 것으로 기흐름이 봉쇄된 느낌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귀가를 하신 겁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대증요법과는 아예 패러다임이 전혀 다릅니다. 약을 먹어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정보를 이용해서 오히려 기존 증상을 자극한 후에 뇌신경계의 배선을 재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각종 물질의 정보에 인체가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라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정말 꼭 필요한 찐 알러지 환자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으면 좋아져야 하고 좋아지는 것이 치료 효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쾌한 한의원에 왔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것이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서 명쾌한 알러지 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명쾌한 한의원을 안 좋게 여기시고 알러지 치료를 더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알러겐의 정보가 약 15 내지 30cm 이내로 접근했을 때야 근육 반응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러지 환자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쾌한 알러지 검사 후 몸살이 날 정도라면 손으로 접촉한 알러겐의 정보로 인해 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검사하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알러겐 정보가 뇌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유도된 미세한 알러지 반응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조차도 힘든 몸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가며 유리병 잡고 팔에 힘준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몸살이 난다면 솔직히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거,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저 대형마트 매장이 넓어서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저질 체력이라서 쇼핑이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슈퍼마켓 혹은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현존하는 가장 다양한 물질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매대의 비닐봉지와 종이팩, 플라스틱 포장재, 캔에 혹은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된 각종 물질들,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시된 공간을 여러분은 그냥 걸어 다닐 뿐이지만 뇌는 그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를 안테나를 세워서 헤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작업이 뇌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질의 정보가 아니라 전자기파 자체에 예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공간은 바로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인체의 기에너지, 그 사람이 먹는 음식과 몸에 지니고 있는 많은 물질들의 정보가 섞여 뇌를 때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이 지하철과 고속철입니다. 전기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서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신 겁니다. 명쾌한 한의원 진료실은 휑해 보이지만 에너지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정보가 바이알 형태로 모여있는 공간이니까요.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니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알러지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답변을 이렇게 어렵게 해봤습니다. 오늘 길게 부연 설명드린 것이 좀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길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풀어봤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질문을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